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경제인싸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흥미있게 들어주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지 궁금합니다. 경제에 왜 그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경제팀장님이시죠? 이종태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미디어 팀장 차영석 팀장님도 함께해 주셨어요. 네, 덤덤을 지향하는 일희일비 차영석 기자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가 점점 길어져요, 진짜. 이종태 기자님 다시 팀장님도. 근데 거기서 덤덤할 때 덤이 DUMB입니까? 덤앤더머. 네, 시끄러워요, 진짜. 네, 정말 이 팟캐스트를 도맡아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윤원선 에디터 마타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자기도 좀 더 씩씩하게 해봐. 왜 그래?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영상을 이제 같이 내보내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반응은 더 좋아가지고. 그래요? 네. 진짜 이 돋보기 그리고 쓰는. 제 댓글을 보니까 네. 저희가 영상을 카메라로 찍는 줄 알고 계시던데 사실 저희 팟캐스트 녹음하는 곳에 그렇죠. 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치대가 있어서 지금 핸드폰을 엄청 걸어놓고서 열악한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서 이래서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뽀샵 처리 이런 거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알겠어요. 원판 불변 없지. 짜증나. 볼펜 좀 그만 좀 딸그락거려요. 죄송합니다. 나 진짜. 이렇게 구박하고 이런 것에 쌓이는 정이 있는.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경제 왜 그래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을지 전 이 시간만 되면 굉장히 가슴이 뛰고 궁금증이 생기고 막 그래요. 요즘 막 1년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이 뉴스에 올라올 때마다 맞아요. 저번에 EU 막 그 브렉시트 막 이런 얘기 날 때 아니 안 그래도 진짜. 제가 어저께 그렇죠. 페이스북 보다가 테리사 메이 총리가 맞아, EU에 맞아. 그거 연기한다고 요청한다고 그쵸. 기사 보고 나 이거 알아. 막.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정도 팀장님이 쫙 얘기해 줬잖아요. 저는 그 기사 보면서 그 녹음할 때 그거 써먹을 걸. 뭐요? 메이데이. 영국은 메이데이. 썰렁해야 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여러 가지로. 네. 고생하시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그 이야기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볼지 첫 번째 이야기 풀어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그 원화청 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받아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왜 크게 보도가 됐는지 이 이유부터 풀어주시면서 오늘 또 흥미진진한 경제 이야기 풀어주시겠다고요? 예. 그 부산 부경대에 네. 산업생태계 연구팀이라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네, 조직 이러니까 무섭네요. 대학교 연구팀이에요, 그냥. 근데 조직이 뭐예요, 조직이? 저는 조직 그러면 왠지 좋더라고요. 그래요? 음흉이 하여간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 그 우리나라 산업생태계 근데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이 거래하고 또 이런 어떤 거래들이 한국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네요. 예,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하청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그 원하청 관계도 이 기업 간 거래의 일종이죠. 네. 그래, 근데 물론 이런 어떤 작업들을 지금까지 전혀 그 연구자들이 안 해온 건 아닌데요. 근데 거긴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원화청이라는 거는 해당 기업에서는 일종의 기업 비밀입니다. 잘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렵게 겨우 예를 들어서 현대차와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 네. 한 200~300개 정도를 이제 구해서 이제 와, 1차만 해도 200~300개예요? 근데 좀 있으면 더 놀라실 겁니다. 네, 그래요? 예. 한 그 정도를 구해서 네.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연구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부경대 산업생태계 팀은 굉장히 넓혔습니다. 무려 이 17만 개 기업, 어마어마하네요. 17만 개 기업의 정보를 11년 동안 모아서 그걸로 이제 작업을 했죠. 그 조직에서 조직원들을 풀었나 보죠.
그렇죠. 조직원들을 오늘 무슨 컨셉이신 거죠? 조직원들을 풀었죠. 우리도 지금 조직에 이거 굉장히 지하 조직, 칙칙한 조직에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2006년부터 음. 2016년까지 이제 그 모은 건데요. 이게 가능해 굉장히 그 연구 프로젝트로는 큰 규모이고 전무후무한 연구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년인데 네. 이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한 곳, 이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 예, 네. 한국기업데이터라고. 근데 거기에 무려 800만 여개의 기업 정보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갖고 있어야겠죠 그런 기관이야. 예, 당연하죠. 네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기업이 어떻게 거래하고 또 각 기업의 재무 상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17만 개의 기업이니까 한국의 주요 대기업은 물론이고 네네네. 한 협력업체도 주로 중기들이죠. 한 1차 밴드뿐만 아니라 1차 밴드에 납품하는 2차 밴드, 2차에 납품하는 3차, 4차, 한 5차까지 아 그래요? 예, 거의 망나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하청 관계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거래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보다는 이제 뭐 노동의 부당 착취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네트워크이잖아요 일종의 이런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게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1차 협력, 2차 협력 기업 이런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는지 그거를 들여다본 연구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죠. 실태를. 그렇습니다. 기업 생태계를 들여다봤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라고 할 때 네. 연구는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인과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데 익사 사고가 많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아 저번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진짜 옛날 네, 거의 네. 우리 1회 때 네, 했던 네,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연 아이스크림 판매 폭증이 익사의 원인인가? 그렇죠. 사실 그런 원인은 아니죠. 듣기로는 황당한데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사실 황당한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전에 그 사례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추적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익사와 아이스크림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물놀이도 많이 가니까 그 두 경우가 다 많아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문제를 잘못 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스크림을 익사 사고의 원인으로 찍어버리면은 빙과업체 사장만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네. 이제 한국의 어떤 원하청 관계라거나 혹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 재무 상태의 추이라거나 이런 걸 정리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연구라고 판단을 해서 네. 좀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연구인데 핸드폰을 왜 꺼내시는 거예요? 아 저기다 뭘 지금 써놨거든요. 뭘 좀 보셔야 돼서 네. 그래. 뭘 꺼내시는 예, 거예요? 큰 힘을 좀 하려고. 네, 네. 예, 나이는 못 속여. 정말 그렇죠.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요. 네. 굉장히 산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또 이렇게 꼼꼼한 분석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뭐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잘 나왔어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 건지. 예, 그래서 이 연구팀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17만 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 이름은 그 비업사입니다. 음. 근데 비업사가 미험사에게 물건을 팔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미험사는 그 리얼사에게, 리얼사는 티그사에게, 티그사는 니언사에게, 니언사는 기역사에 물건을 팝니다. 와. 네, 그런데 그러겠죠. 네. 기역사는 어떤 곳에도 적어도 다른 기업체에는 물건을 팔지 않아요. 음. 그 소비자들한테만 팝니다. 네. 네.
말하자면 기획사는 현대차인 거죠. 자동차 산업. 예를 들어서 아.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선도기업이라고 합니다. 선도기업. 예. 선도기업이라고 하고 이 기획사 뭐 현대자동차에게 네. 곧바로 물건을 판 니은사는 1차 밴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스, 그렇죠. 카시트 업체 다스. 예. 뭐 그렇겠죠. 아, 되게 우등생인 척해. 좀 조용히 해요. 아니, 진짜. 그렇다고. 아, 그리고 나 진짜. 그리고 이제 이 쟤막 정리하고 있잖아. 윤현서 막 쓰잖아 지금. 다스. 그렇게 쓰- 표를 안 니은사의 그리면 들어오지가 네, 않아 네. 거기에. 니은사의 물건을 판 기획사는 2차 밴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네. 이 연구팀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17차 밴드까지 있더래요. 와. 그게 이 원화청 관계가 아까 뭐 밴드 얘기하고 막 이래서 그렇지만 이 관계가 17단계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팀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은 일단 우리나라 이 산업들이 이제 그렇게 대기업 말해서 선도기업의 어떤 이 원화청 사슬에 네. 들어가는 기업들이 한 부류고 음. 또 다른 부류로는 이 대기업들에 납품하지 않는 네. 업체들이 있습니다. 독립업체죠. 네, 그렇죠. 그게 나눠지는데 음. 여기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저도 사실은 그렇게 대기업의 이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업 중에 일단 46.5% 2016년 현재 한 46% 정도가 이 대기업 협력업체예요. 그럼 와, 거의 절반이라는 진짜? 거네요. 그렇죠. 전체 기업에서. 예, 나머지 독립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놀랄 게 있는데요. 말하자면 독립기업은 대기업의 하청 기업이 아니니까 이 착취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적으로는, 네. 착취를 안 당할 겁니다. 착취를 안 당할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독립기업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말하자면 이제 이 대기업 중심의 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 독립기업 중심의 어떤 산업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대기업 중심의 그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어떤 개수는 46.5%지만 이 매출로 따지면 기업들이 만드는 기업들이 파는 모든 상품의 가치 네. 이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80%를 차지합니다. 그럼 독립업체는 독립기업이 50% 정도 되는데 매출은 20% 거의 정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얘기인 거예요? 20%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독립기업은 일단 기업 자산 규모, 생산성, 기술력 등의 면에서 협력업체가 훨씬 뛰어납니다. 독립업체보다. 그러니까 55%를 차지하는데 매출은 20% 정도를 차지하니까 기업 숫자는 더 많고 매출은 적으니까 그렇지. 개별 단위들이 매출이나 이런 게 규모가 작을 수 영세하죠. 예, 네. 임금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네. 임금도 독립협력이 훨씬 높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독립기업 가운데서는 그 27.5%가 정부 발주 기업이에요. 그럼 온전한 의미의 독립기업은 진짜 사실 별로 거의 없네요. 없는 거네요. 말하자면 정부의 그렇죠. 정부 발주 사업에 네. 이제 발주 사업 받고 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기업이 27% 정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연구팀의 경우에는 이 독립기업들에게 과연 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것을 요구하기 전에 과연 독자적인 생존력이 있는 부분인가? 의혹이라기보다는 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기할 만하네요. 그런 우려를. 아니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근데 그래도 그 동안에 보면 재벌이 갖고 있는 어떤 폐해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기업의 이거 체질을 좀 개선해야 된다. 재벌 위주의 대기업 위주의 이런 산업 구조를 좀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원화청이 계속되면서 부당한 노동 착취라든지 이렇게 생산성 저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예, 데이터로 좀, 봤을 때는 네, 뒤집히네요. 여기 일단 수치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이걸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가 1, 2, 3, 4차, 5차 다 통틀어서 네. 무려 6,200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삼성과 LG 같은 이 네. 전자부문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의 협력업체는 11,400개 11,4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사실 사회자. 사회자 네. 그렇지만 너무 아 존경스러워서 시끄럽고요. 알아서 쓸데없는 이 사회자보다는 사족. 꼭 님자를 붙이고 싶더라고요. 네. 저도 선생님을 왠지 뵈면. 팀장 님자를 꼭 붙이고 싶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네. 이 대기업이 뭐 단가 후려치기 같은 것으로 그렇죠. 이 중소기업들의 성장 발전을 막아온 측면이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중소기업이 크지 않으니까 일자리도 안 생기는 거죠. 사실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연구팀은 나름 그 데이터를 통해서 네. 연구한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야기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흥미진진해요. 그래갖고 여기에 빠져갖고 아까 1차 원정 다스 얘기할 때 이 지금 막 흥분을 금치 못했는데. 진짜 아까 화내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아이씨. 예. 땅 찍고 헤엄치기였네. 이것도 보니까 17단계까지 갔는데 1자. 나 진짜. 엄청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일단 그 원화청 관계를 볼 때 일단 약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들이 좀 네.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대기업이 어떤 부품을 이제 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일종의 시장에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는 어떤 이제 제3자들 제3자들이 있고 앞에 대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자들 중에서 가장 싸고 또 가장 질 좋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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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회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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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바로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아웃소싱입니다. 그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외부 업체인데 사실상 계열사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래도록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그렇죠. 받는다는 거죠? 예, 말하자면 이제 엄연히 외부 업체죠. 엄연히 외부 업체인데 사실은 계열사처럼. 예컨대 그러면 내가 당신들 제품을 계속 받겠다. 근데 그 조건이 있는 거죠. 그 대신 시키는 대로 해. 말하자면 일단 협력업체로서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네. 일단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출이 보장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큰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 대신 대기업이 단가를 인하라고 하면 인하를 해야 되는 인하해야 겁니다. 되는 거지. 또 하나 무서운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왜 저번에 현대기아차가 네. 저기 유성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있죠. 그렇죠. 그 예, 유명하죠. 예. 거기도. 엄청 노조 탄압하지 노조 않았습니까? 탄압. 근데 그때 이제 밝혀진 게 현대차 노무팀이 유성기업에 가서 개입했죠. 거의 그래요? 예. 어머,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네.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외부 업체니까 네, 그러니까요. 가서 거의 지도 편달하시고. 거의 지휘를 했습니다. 네. 어머.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 임금이 올라가면은 그렇죠. 유성기업이 현대차에 더 높은 가격으로 부품을 네, 그렇죠. 할 테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완성제의 가격을
생각만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게 바로 이제 수직 계열화 혹은 준수직 계열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아웃소싱 말고 통칭해서 예. 통칭해서 그냥 수직 계열화 예. 이렇게 일반 표시해야 수직 되나요? 계열화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현대 계열사에도 저 현대 위아 같은 부품 업체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수직 계열하고 네, 네, 네. 외부 협력 업체를 마치 자기들 계열사처럼 음. 거의 그렇게 취급하는 어떤 상태. 그거를 네, 준수직 계열화. 계열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재 시장의 내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다 이해하시겠죠? 네, 네. 네. 오늘은 굉장히 공부하는 분위기예요. 예. 네. 죄송합니다. 밑줄 이게 줄 조금 아네. 저 아니 안 좋아요. 왜 자꾸 움츠러드시죠, 선생님? 제가 좀 진짜. 겸손한 편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욕 나올 뻔했어. 요즘 겸손은 그따위로 쓰시는지. 자, 한번 우리가 협력 입장 생각을 해보죠. 네. 해보면은 일단은 매출이 보장이 돼요. 이건 상당히 사실 큰 겁니다. 그렇죠. 네. 기업 입장에서. 게다가 이번 연구팀이 저한테 보여준 그래프 중에 굉장히 저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2006년부터 한 2016년까지 이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하고 네. 네. 독립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낸 어. 그림이었어요.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왜 호황기와 불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황기와 불황기에 독립기업하고 선도기업은 굉장히 호황기에는 확 올라갔다가 영업이익률이 네. 불황기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협력업체들은 팽팽해요. 호황 불황에 크게 좌우받지 않고 호황기에도 5%를 넘어가기 힘들고 불황기에도 4%대 초반은 되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이것도 대기업이 하는 거죠. 그렇죠. 호황기는 확 뺏어가고 불황기는 좀 보태주는 겁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렇죠. 잘 모르겠죠. 네. 예,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이 부품업체들로서는 말하자면 매출 보장되고 또 이 현대차가 선도기업이 어떤 새로운 부분에 진출하면은 거기 맞춰서 이제 그 투자도 하고 이걸 키워나갈 수는 있는 네, 거죠. 네. 기술력과 그거를. 네.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 양의 한계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현대차를 넘어갈 만큼 말하자면 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크려면은 사실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수익은 보장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화채 관계의 경우에 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착취와 좀 협력이 좀 병존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호황기든 불황기든 그걸 쭉 유지하는으로 해서 그 기업의 안정성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생산성이나 어떤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길들여지는 건 맞죠. 길들여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재벌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직 계열화 내지 준수직 계열화를 해체하자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네. 예컨대 아웃소싱으로 간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웃소싱 아닙니까? 이 아웃소싱 체제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값싸게 가장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품 업체가 그런 부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사실은 왜 이 완성제 업체하고 이 가격 결정을 하려면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부품 업체가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냥 대기업 입장에서도 그 부품을 살 수 있는 곳은 그 업체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 어떻게 될 것인가? 예컨대 이제 아웃소싱 체제로 간다라고 할 때 결국은 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네. 해외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 지멘스라든가 네. 덴소라든가 보쉬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중소기업들이 일단 매출 보장이 안 되는 체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중소기업들은 연구 개발 투자를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위험하다라고 연구팀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의 경향을 보면은 이런 준수직 계열화가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중이라고 해요. 오히려 예,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예,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네. 일단은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많이 회복된 것 같지만 네. 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경기가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의 총 소득 중에서 네. 무역 수요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역 수요가 차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수출이 차지하는 매출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역 수요가 내려가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현대차가 지난해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쵸. 지난해 해소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두 기업부터 이렇게 매출의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부품 업체들을 매출을 보장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죠. 많이 사라진 거죠. 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뭔가 하면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드는 거죠. 예. 이분들이 현대차의 그 생태계만 연구한 건 아니고. 그렇죠. 예. 네.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사실 내연 기관에서 네. 이 전기차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근데 기존의 부품 업체들은 거의 다 내연기관 차량 관련 네, 업체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은 사실상 기존의 부품 업체들하고 부품 업체들을 이제 데리고 못 가는 거죠. 그렇죠. 협력업체도 네. 바뀌겠네요. 그래서 말하자면 몇 년 전부터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협력업체들한테 이제 니들 알아서 해라. 어머. 납품할 필요도 없고 그만 뭐 물론 우리도 매출을 보장 못 해준다. 뭐 이런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번 연구의 그 데이터들에서 그게 감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참 우리가 그 어떤 굉장히 쉽게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 어떤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대기업을 이제 좀 해체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지금 중소기업이 이 체질이 이렇게 좀 그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칫 잘못하면 워낙 의존도가 높으니까. 예,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대기업을 언제나 욕을 하지만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매출의 80%가 사실은 이 대기업 네트워크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1, 2차 밴드들이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다만 저 17차에 있는 예, 기업이 문제죠. 그쪽은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1, 2차 밴드도 어떤 이제 다른 이 해외 부품 업체하고 비길 바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머리가 또 좀 복잡하고 오늘 공부한 걸 좀 잠깐 정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수직관계, 준수직관계부터 해서도 많은 용어들을 들었는데 계열화. 또 이거 봐. 좀 쉬어야 된다니까. 나 진짜. 수직 계열화. 난 쉴 나이가 됐어. 잠깐 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